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6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혼자 계단을 내려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박영수, 65세. 지난 3월 대기업 임원직에서 정년퇴직한 그는 40년간 성실히 일해온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박영수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직해서 한 회사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딸은 간호사로, 아들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첫 달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40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던 습관 때문에 여전히 일찍 잠에서 깨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 순자는 여전히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어 오전 9시면 집을 나섭니다. 그러면 박영수에게는 긴 하루가 시작됩니다. 처음 몇 주는 그동안 못 본 TV 프로그램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에는 뉴스, 오후에는 드라마, 저녁에는 예능.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이 들면 나는 무엇이 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월 200만 원 정도. 아파트 관리비, 생활비, 의료비를 생각하면 빠듯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들이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보내줘서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자녀들에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박영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큰아들 민수로부터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응, 민수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회사 상황이 안 좋아져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팀장으로 승진은 했지만 연봉이 오히려 깎였어요. 그래서 당분간 용돈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너희들도 살기 힘든데 우리까지 걱정할 게 뭐 있겠냐? 알겠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박영수는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냉혹한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아내 순자와 함께 앉아 가계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순자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받는 월급 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들 용돈 없어도 우리끼리 살 수는 있을 거야. 다만 지금처럼은 어려울 것 같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박영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통계청 자료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어서면서 퇴직 후 20년 가까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영수에게 한 가지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독하게 살자.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결론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65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의 질까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영수는 다음 날부터 자신만의 노후 생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건강관리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동네 뒷산인 개화산을 오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10분도 못 가서 헉헉거렸습니다. 40년간 사무직으로 일하며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비는 노후 최대의 변수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 의료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예방이 최고의 투자라는 말이 이제야 절실하게 와닿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올라도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개화산 정상까지 40분 만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만난 동년배들과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인맥도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형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 나이에 뭐 늦잠 잘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소소한 대화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평생 배움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컴퓨터 앞에 앉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던 박영수였지만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한테 컴퓨터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 아버지가 갑자기 웬 컴퓨터를요? 시대가 변했잖냐? 나도 따라가야지. 주말마다 아들이 와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줬습니다.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시청, 인터넷 뱅킹까지. 처음에는 마우스 클릭하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꾸준히 연습하니 조금씩 늘었습니다. 디지털 문맹은 곧 사회적 소외를 의미한다. 이것이 박영수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요즘은 병원 예약부터 관공서 업무까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뤄집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6개월 후 박영수는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하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유튜브로 건강운동법을 배우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쇼핑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인터넷으로 쌀 주문했어. 내일 배송 온대. 아내 순자는 신기해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세 번째 전략은 소소한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업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박영수는 대기업에서 생산 관리를 담당했었습니다. 공정 개선, 품질 관리, 원가 절감 등에 대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협회에 연락해서 컨설팅 일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아봤습니다. 마침내 한 중소제조업체에서 월 2회 방문해서 생산성 개선 컨설팅을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월 50만 원이라는 작은 수입이었지만 이것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정한 스케줄이 생기면서 삶의 리듬이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컨설팅 일이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업체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3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월 평균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인간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회사 사람들과의 만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만남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와 달리 공통 화제도 적어지고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 부담도 있었습니다. 대신 진정한 친구들과의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동네 커피숍에서 만나 각자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인생 후반전이네. 그러게 말이야.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시간이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시대에 사람과의 연결고리는 생존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주민 자치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 모이는 실버 독서 모임에 나가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이가 들수록 많아진다.
이것이 박영수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번째 전략은 주거 환경을 미래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영수 부부가 살던 집은 14층 아파트의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정전이나 고장이 날 때를 생각하면 불안했습니다. 몇 년 후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고민 끝에 같은 단지 내 1층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면적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또한 작은 정원이 있어서 화초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동성이 제한된다. 생활 인프라가 가까운 곳에서 사는 것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것이 박영수의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병원, 마트, 은행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서 일상생활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집안도 노인 친화적으로 개조했습니다.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침실과 거실 사이에 문턱도 없앴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6번째 전략은 정신적 지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박영수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동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깊이와는 별개로 정기적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에 리듬이 생겼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기도회. 정해진 스케줄이 있으니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소소한 봉사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긴 시간들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박영수가 깨달은 또 다른 지혜였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읽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박영수는 작은 정원에서 상추를 따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퇴직 직후의 막막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몸무게는 8kg 빠졌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컨설팅 수입과 아내의 마트 급여를 합치면 월 200만 원 정도로 자녀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운동, 오전 독서, 오후 컨설팅, 저녁 산책. 바쁘지만 충실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큰아들 민수가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잘 살고 있다. 박영수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회사 일은 좀 어떠냐?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아버지, 용돈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무슨 소리냐? 이제는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 아버지가 오히려 돈을 벌고 있거든. 네, 돈을 벌고 계신다고요? 민수는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박영수는 지난 1년간 자신이 어떻게 지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컨설팅 일부터 시작해서 운동, 독서, 봉사활동까지.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보다 더 바쁘게 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다. 퇴직하고 나서 오히려 더 바빠졌어. 박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 너희는 너희 가족만 잘 챙기면 된다. 그게 아버지가 바라는 거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안도하는 한숨소리가 박영수에게는 그 어떤 칭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 순자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박영수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말이에요.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앞으로도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말이야. 65세 이후를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길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65세인 사람의 기대여명은 약 20년입니다. 20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건강관리, 평생학습, 경제활동, 인간관계, 주거환경, 정신적 지주. 이 6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준비한다면 65세 이후의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박영수는 요즘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 들면 특권이다.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바쁩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 바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영수는 이른 아침 개화산으로 향합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풍경이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 때문일 것입니다. 산 정상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박영수는 생각합니다. 65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여기는 나이. 하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는 것이다. 박영수가 산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가 있습니다. 1년 전 퇴직금 통장을 바라보며 막막했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위기가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절망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것이 박영수가 1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오며 오늘 할 일들을 생각합니다. 오전에는 새로 계약한 업체 방문, 오후에는 도서관 독서 모임,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 평범해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자신이 선택한 소중한 일상입니다. 노년이란 젊음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박영수의 이 말은 비단 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의 막막함,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하는 걱정, 줄어드는 통장 잔고에 대한 불안. 하지만 박영수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65세 이후의 삶도 얼마든지 의미 있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것.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늙는다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달콤한 과일은 가장 늦게 익는 법이다. 박영수가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그의 삶이 바로 이 말의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걱정.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장이 이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박영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며 진정한 독립은 경제적 자립에서 시작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봄보다 아름다울 수 있다. 단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이 말과 함께 박영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당신의 노후도 스스로 지켜갈 수 있도록 이 채널과 함께 걸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삶에 작은 불빛이 됩니다. 노후지혜 톡과 함께 더 단단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